해외여행 갔다가 북한 사람들이랑 합숙한 썰! 우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개보고님 유튜브를 챙겨보는 23살 학생입니다. 인생에 특별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 재수를 한 저는 매일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학원에서 갇혀 지내며 재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상 동거동락을 하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하루하루 보내던 중 저와 제 친구는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나중에 대학에 가게 되면 우리끼리 꼭 해외여행 가자. 우리만의 코스로 해외여행을 가자고 말이죠. 그렇게 재수에 성공해서 전 대학을 가게 되었고 과거에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정신없이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그때 말했던 여행 여름방학에 시간 되냐? 마침 이제 학교 새내기 생활도 끝났고 할 것도 없던 저는 바로 콜을 외쳤죠. 하지만 원래 여행을 가기로 했던 멤버 중에 시간과 상황상 안 되는 친구도 여럿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매우 신기한 그룹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전화 온 친구 1, 친구 1의 친구 2, 친구 1의 친구 2의 친구 3 이렇게 저희는 서로 얼굴을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여행 모토는 평생 못할 경험이었기 때문에 신박한 경로로 코스를 짜게 되었죠. 바로 유럽을 비행기로 가지 않고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바로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였죠. 모험심에 넘치던 저희들은 여름방학 중에 절반인 45일간 유럽 일주를 하기로 하였고 그 시작은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출발점인 블라디보스토크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완성하고 출발한 저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행복한 3일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열차에 타기 위해 역사로 갔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연결되는데 빨간 라인이에요. 총 걸리는 시간이 7박 8일입니다. 저희는 여행 가기 전 장난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에서 가끔씩 북한 사람들도 탄다는데 보면 겁나 신기하겠다라면서 그때만 해도 몰랐죠. 그 말이 현실이 될 줄. 그렇게 저희는 기차가 출발하기 몇 시간 전에 역사에 도착했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합실에서 대기하는데 익숙한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저희는 혹시 다른 한국 사람들이 있나 주위를 둘러보았죠. 상상만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가슴에는 그 부자의 배지를 단 동포들을 말이죠. 저희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희는 기차 시간보다 매우 일찍 도착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열차가 아닐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저희 중에는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용기 있는 멤버는 없었고 구석에서 저희 열차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그분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저희 앞 열차에 탑승한 것 같더군요. 마음 한편에는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는 생각도 공존했습니다. 저희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하며 열차를 기다렸고 드디어 기대하던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또한 현지인들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3등석에 탑승했는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워낙 탑승 기간이 길기 때문에 모든 칸이 침대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등석은 제일 안 좋은 칸으로 흔한 칸막이 하나 없기 때문에 바로 옆 사람들과 인간의 정을 느끼면서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탑승을 하고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칸에는 절반도 차지 않았었는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수많은 역에 정차하며 티켓이 구간별로 예매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다음 역쯤에 사람들이 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기차의 첫날이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열차는 밤 10시에 소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설레는 첫날 밤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는 와중에 열차의 한 역에서 정차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막 부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칸에 사람들이 타는 걸 알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탑승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들었던 익숙한 모국어가 들렸기 때문이죠. 물론 소등으로 주변이 매우 어두워서 얼굴은 자세히 못 봤지만 틀림없이 한국어였습니다. 제 앞까지 오신 분들은 짐을 옮기고 있었고 짐의 부피가 매우 컸기 때문에 저 역시 도와드리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짐을 옮기고 그분이 입을 열었죠. 고맙습니다. 그 말은 틀림없이 북한 사투리였습니다. 전 그대로 얼어붙었고 뜻하지 않은 북한 사람들과 합숙 첫날 밤을 그렇게 보냈죠.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저희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칸에 있었던 수많은 빈 좌석들을 꽉 들어찼고 모든 좌석이 익숙한 말이 들려왔죠. 저희 칸에 비어있던 좌석들은 전부 북한 사람들이 예약했던 좌석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스크바로 향하던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한 칸에서 한국 사람 6명, 북한 사람 20명, 현지인 10명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자리는 정중앙쯤에 위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배치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영만리 러시아 타국에서 러시아어보다 영어보다 모국어 많이 들리는 매우 신기한 경험이었죠. 이틀째 저희는 얼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선 염상군전 표정으로 일행끼리 이야기를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희한테 들리고 저희 이야기 역시 그 사람들한테 들리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지나고 한 사람이 저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가져온 고스톱을 치고 있었죠.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이 학생, 자네들 어디서 왔는가? 서울? 저는 바짝 얼어서 대답했죠.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 그런가? 학생들도 민화2를 아는가? 하면서 저희 자리로 넘어오는 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치는 화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 사람은 여러 질문을 하면서 저희가 하는 고수업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보고 이 게임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 보니 북한은 고수돔을 치지 않고 민화2만 하는데 화투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테이블에 있던 트럼프 카드를 가리키면서 저희에게 말씀했죠. 우린 이거 가지고 해. 북한 사람들이 화투가 아닌 미국의 산물인 트럼프를 즐긴다는 것에 저희는 꽤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북한식 트럼프를 알려주겠다고 트럼프를 열어서 규칙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자 갑자기 옆에 공부하던 다른 북한 아저씨를 불러서 두 분이 직접 게임을 하면서 저에게 규칙을 알려줬죠.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마음을 열었고 이 사람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말투만 어색할 뿐 그냥 호기심이 많고 인자한 흔한 아저씨였죠. 그렇게 저희와 그 아저씨는 어느 정도 친밀감을 느끼고 많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북한 아저씨와 친해지고 나니 다른 북한인 아저씨들도 저희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맛집이 되었고 여러 북한 사람들한테 같이 모셔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들어보니 평양에서 오고 러시아의 건설공사로 파견 가는 거였습니다. 생각보다 호기심이 넘쳐났고 저희에게 많은 걸 물어봤습니다. 대표적인 질문. 서울 사람이라 그러는데 서울 집값은 얼마 하나? 서울 사람들은 뭐 하고 지내? 한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얼마 전에 트럼프가 자기네랑 만났는데 더 좋지 않냐? 이때 북미 정상하고 얼마 안 됐을 때라 북한 미국 모두가 호의적이었을 때여서 아마 이 일이 아니었으면 저희에도 말 안 걸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 평양 공연하는데 한국 가수들 노래를 엄청 잘하더라. 저 역시 이런 질문에 대답해드리면서 많은 걸 물어봤죠. 건설 노동자로 나오는 것만으로 해도 북한 내에서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이고 주로 3달 정도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 노동을 하고 돌아가서 6개월 정도 고국에 있다가 다시 나가는 생활을 반복하는데,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놀랐던 거는 북한 사람들 역시 통일에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거. 빨리 통일이 돼서 제주도나 남한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하죠. 저는 북한 사람들에게 두유노를 실행했는데 놀랍게도 손흥민, 박지성, 김연아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재밌고 신기했던 날들이 지나고 어느덧 북한 사람들이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 아쉬움이 남았는지 서로를 보면서 나중에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마지막 점심시간이 되었고 제일 친했던 북한 아저씨들에게 저희가 큰맘 먹고 아껴두었던 컵 불닭볶음면, 국정원인 줄 알았겠는데 이거 먹는 순간 한 입 먹고 이 개 갓나 이거 우리를 죽이려고 아우 벌써부터 똥꼬가 아니 아우 야 그대로 대포동 5호 신라면 2개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인 소고기 볶음 고추장을 선물로 줬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미 다 먹어봤고 평양내 암시장에서 다 팔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 아무튼 고맙다고 하면서 라면은 점심시간에 먹었는데 불닭볶음면 안 먹어본 사람이 있었는데 먹으면서 엄청 매워했지만 맛있다 라면서 잘 먹는 거 보면서 사람 입맛은 다 똑같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다 먹은 뒤 그분들도 저희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변변찮은 게 없다면 2가지를 선물로 줬는데 피응화 바로 라면과 담배였죠. 또한 평소에도 라면을 먹을 때 먹으라고 우리나라에 단무지 같은 것도 줬는데 진짜 너무 시고 약간 동치미 맛 같은 맛이 나서 제 입맛에는 안 맞았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라면은 보급품으로 나오고 담배는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한 갑에 3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쉽게도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펴본 친구의 말을 인용하면 진짜로 자기가 피워본 담배 중에 제일 독하고 제일 맛없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고 내리기 시작했는데 내리면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또 꼭 보자 라고 하면서 내리는데 뭔가 이게 울컥되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들을 보내고 나니 열차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나름 정도 좀 들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저는 평생을 다시 못할 경험을 하고 유럽 여행을 가면서 했습니다. 만약 이 글이 반응이 좋으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유치원 만든 썰, 에스토니아에서 스웨덴 넘어가는 바다에서 물고기 밥 될 뻔한 썰, 손흥민 경기 직관 간 썰 등 다양한 썰 풀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북한 사람들 만나면 바로 근처 대사관이나 영사관 가서 신고해야 되더라고요. 신고 안 하면 벌금입니다. 우위님께서 올려주신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기차 탔다가 내장 빼앗길 뻔한 썰. 개보가지 동무. 여튼 뭐 가서 북한 사람들 만나고 뭐 이랬다는 게 신기한 일이네요. 북한 사람들을 저렇게 만나고 그러기 쉽지 않은데. 오늘 썰랑썰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제가 얘기한 거에서 틀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예쁘게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의 이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 뭐 개보건님 실망입니다. 뭐 그렇게 안 봤는데 막 공산당 이런 얘기 하시면 바로 제가 국정원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간첩 신고할 거니까 깝치지 마세요. 그 국정원에서 그런 건 추적해줘요. 네. 유바.